네, 이번 시간에는 이정훈 투라인 클라우드 이사님께서 AI 시대에 시스템을 연결하라 MCP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라인 클라우드의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K-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밋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 특히 챗GPT나 클로드 같은 도구들을 업무에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우리 회사 시스템에 AI를 적용해보자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오늘 발표 제목이 AI 시대 시스템을 연결하라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를 도입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AI와 연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놀리스 구조로 하나로 뭉쳐 있고 운영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바꾸려고 하면 전체를 건드려야 하고요. 변동성도 높습니다. 한 곳을 고치면 다른 곳이 터지고 통합이 복잡하죠. 다른 시스템과 연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으로 오른쪽에는 현대적인 AI 시스템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필요할 때 바로 늘리고 줄이고 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깔끔하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문제는 이들 사이의 거리감입니다. AI는 오른쪽 같은 환경을 원하는데 우리의 실제 업무는 왼쪽에서 돌아가고 있죠.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AI를 도입하자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트 커플링 부분이고요.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꽁꽁 묶여 있어요. 심지어 모듈 간에도 의정성이 엄청 복잡합니다. A 기능을 건드리면 B, C, D까지 영향이 가죠. AI를 붙이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둘째, 퓨어 API. 레거시 시스템들은 원래 외부 연동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닙니다. 문서화는 없거나 부실하고 내부 전용 API 표준도 제각각이죠. AI가 이걸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노리식 스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ERP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고 관리 기능은 AI랑 연결하고 싶은데 시스템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독립적으로 확장하거나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 코스트와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 재개발하는 것은 최소 한 1, 2년, 많게는 3, 4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멈출 수도 없고 실패 리스크도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 좋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잠깐 목적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이런 환경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이고 컨테이너화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든 상관없이 돌아가죠.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동화된 개발 배포 체계입니다. 코드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배포하고 빌드하고 배포됩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AI 기능 하나 추가하는데 2주씩 걸리지 않습니다. 둘째, 유연한 확장 능력이죠. AI 요청이 갑자기 늘어나면 자동으로 서버가 늘어납니다. 요청이 적어지면 자동으로 줄어들어서 비용을 절약합니다.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이죠. 세 번째로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왜 발생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로그라든지 매트릭, 트레이싱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AI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MSA로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방법이 바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챗GPT나 클로드 쓸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회사 재고 시스템 접근해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AI는 AI 채팅창 안에만 갇혀 있고 우리 시스템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MCP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MCP는 AI가 실제 업무 시스템을 마치 도구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I한테 우리 창고에 A 제품 재고가 얼마나 남았어? 라고 물으면 AI가 MCP를 통해 ERP 시스템에 접근하고 재고 조회 API를 호출하고 결과를 받아서 자연어로 답변해 줍니다. 여러분 입장에선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에서는 실제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하게라는 부분입니다. AI가 마음대로 시스템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용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둘째,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MCP로 연결해 놓으면 챗 GPT를 쓰든 클로드를 쓰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다른 AI든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특정 AI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레거시 시스템을 어떻게 MCP와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거시를 직접 MCP 도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MCP 레이어만 위에 얹는 겁니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MSA로 전환한 후에 MCP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현대화하면서 MCP를 연결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좋겠죠. 실전에서는 이 둘을 같이 씁니다. 급한 것, 효과가 큰 것은 전략 1로 빠르게 연결하고 여유가 있는 부분은 전략 2로 천천히 현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각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데요. 레거시를 직접 MCP에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우리 회사에 이미 있는 시스템들이 있을 겁니다. ERP라든지 CRM 아니면 내부 업무 시스템, 하다못해 캘린더 같은 시스템들이 있죠. 이 시스템들은 이미 API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API들이 AI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임포트 앤 컨버트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하냐면요. 첫 번째, 오픈 API를 파싱을 합니다. 많은 레거시 시스템들이 스웨거나 오픈 API 스펙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없더라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자동으로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MCP 변환입니다. 오픈 API 스펙을 보고 이 API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생겼고 응답은 저렇게 오는구나를 파악해서 AI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동 변환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별 API를 등록하고 변환하는 것입니다. 오픈 API 스펙이 없는 레거시 API들도 개별적으로 하나씩 등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과가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MCP 툴스 목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AI 입장에서는 함수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프로그래밍 할 때 함수 호출하듯이 AI가 이 툴에서 재고 조회라는 툴을 선택을 해서 제품 코드를 던지면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시스템 자체는 하나도 안 건드렸고요. API만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AI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죠. AI 레디 MSA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고 계시는데 총 7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기존에 MSA 전환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과정일 겁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AI 연동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핵심 단계를 설명을 드리자면 1, 2단계에서 기존 모놀리식 시스템을 분석해서 도메인을 찾고 경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AI가 접근할 기능도 같이 정의를 하게 되죠. 3에서 5단계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며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각 서비스는 처음부터 오픈 API 스펙을 갖추고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준비하고 서비스를 배포하고 MCP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전체 방식의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유연성을 들 수 있습니다. AI 모델이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바뀌어도 대응하기가 쉽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확장성입니다.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품질입니다. 처음부터 API를 제대로 만들기 때문에 AI와 사람 모두 사용하기 좋죠. 물론 시간은 더 걸립니다. 첫 번째 전략이 2, 3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 몇 개월 단위로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중요하고 자주 바꾸는 서비스만 이렇게 현대화하고 나머지는 첫 번째 전략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보안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건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AI가 권한 밖의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면 누군가 AI를 해킹해서 우리 시스템을 공격한다. 이런 걱정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프롬프트 인젝션, 민감 정보 유출 등 10가지 주요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위협들이 있겠죠. 이런 보안 위협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보안 장치를 MCP 레이어에 함께 구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증과 권한 관리 부분입니다. AI가 시스템에 접근할 때 반드시 인증을 거치고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력 검증입니다. AI가 보내는 요청도 사람이 보내는 요청처럼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이상한 파라미터가 들어오면 차단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감사 로그 부분입니다. AI가 언제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모두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추적을 할 수 있게요. 마지막으로는 레이트 리미팅입니다. AI가 너무 많은 요청을 보내게 되면 제한을 두게 되죠. 실수가 됐던 공격이든 시스템을 과부하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보안 장치들이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 MCP 레이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전략도 두 가지고 보안도 신경 써야 되고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현대화 로드맵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거시 시스템과 최종 목표인 모던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한 번에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3단계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레거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략 1번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영업팀에서 매일 ERP에 들어가서 재고 확인하고 엑셀 옮기고 보고서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한두 시간씩 걸리는 거죠. 1단계에서 AI를 연결했더니 이제는 AI한테 오늘 재고 현황 보고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5분 안에 끝납니다. 이런 조회와 입력 자동화가 1단계의 핵심이 되는 거죠.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사용자 경험이 확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서비스 모더나이제이션입니다. 1단계에서 효과를 본 부분, 자주 바뀌는 부분을 MSA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 처리 부분이 가장 AI 효과가 컸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자주 바뀌고요. 그렇다고 하면 2단계에서는
주문 서비스를 MSA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AI 기능 추가가 쉬워졌고 주문량이 많을 때만 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API 품질이 좋아져서 파트너사 연동도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지게 되죠. 3단계 마지막 단계인데요. AI 네이티브 플랫폼 최종 단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핵심 서비스가 MSA로 전환이 됐고 완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MCP로 연결되어서 업무 진흥화 플랫폼이 완성이 됩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각 단계마다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1단계에서도 이미 효율화 효과가 나타나고 2단계에서는 더 큰 효과가 나오고 3단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업무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레거시 시스템들, 외부 SaaS 도구들, 그리고 왼쪽과 중간에 있는 MSAP.ai 플랫폼이 이 모든 걸 연결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AI 적용의 본질은 시스템 연결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도입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할 방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을 교육할 때 시스템 새로 다 만들어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맣게 시작하세요. 작은 팀 하나 혹은 업무 프로세스 하나부터 시작해서 성공 사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잉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MSAP.ai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스토밍부터 시작해서 아키텍처 설계, 개발, 배포 운영까지 AI-ready MSA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지원하고요. AI as a 서비스 개념으로 생성형 AI 및 레그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린 모든 전략과 기술이 다 녹아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30분이 할당되어 있었는데 빨리 좀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서 3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도입은 새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거시 시스템도 MCP를 통해 AI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큰 계획보다는 작은 성공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AI 시대에 성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AI 기술을 도입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시스템들을 잘 연결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여러분들의 AI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